자, 본고사 하나 죽도록 준비해서 이제육 700점대 넘는 애들 제가 개발랐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육 결과 통지 끝났죠. 이제 점수 망했더라도 본고사가 이제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본고사는 쉽게 말해 각 대학이 이제육 성적과는 별개로 자기 입맛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평가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유에서 설령 만점을 맞는다고 해도 이제유 성적과는 별개로 이게 대학 프리패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메인 스테이지는 본고사이고 이제 겁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본고사에는 어떤 종류가 존재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망이유서랑 면접이 있어요. 이 지망이유서와 면접도 넓은 의미에서는 본고사입니다. 지망이유서는 한국 대학 입시에서의 자기소개서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소정의 원고지나 줄 양식에 맞추어서 이 학교에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 같은 거를 적정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인지 되게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역전의 여지를 줘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게 지망이유서는 결국 대학 측이 처음 보는 학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면접의 내용이 곧 지망이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좋은 퍼포먼스로 연결되기가 어렵죠. 자동적으로 지망이유서가 쓰레기라면 면접도 쓰레기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지망이유서나 면접의 중요성을 간과해가지고 이제 내용도 없는 문장들을 막 표현을 늘어지게 쓴다든지 해가지고 나열하고 대충 분량만 채워가지고 완성하고 일본어 표현만 고치면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입시에서 가장 미친 짓이고 자살행위라고 봐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이재유랑 영어 성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평가하는 교수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건 뻔한 부분이죠. 이제 열심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좋은 지망이유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온 티가 난다고 하면은 이제 이재유랑 영어 성적이 조금 아쉬운 학생이라고 해도 이제 해당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임해질 거로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럼 뽑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이재유랑 영어 성적이 높았는데도 이제 간혹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지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 지망이유서부터 이제 면접으로 이어지는 이런 평가 과정에서 되게 안 좋은 점수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성적은 잘 땄으니까 되게 설렁설렁 준비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입시를 나락으로 보냅니다. 이제 합격 뜰 때까지는 무조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학원에 몇십만 원씩 안 갖다 바치고도 좋은 지망이유서 잘 쓰는 방법 잘 안내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그거 보고 초고 이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번씩만 잘 써놔도 여러 대학들 지원할 때 요긴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요. 문과의 경우에는 드물게 이과처럼 전공에 필요한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되게 문과에서 본고사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소논문, 이제 논술고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당연히 일본어로 작성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끔씩 영어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어요. 이제 논리적인 생각을 전개하는 글을 짧게는 일본어로 한 800자 정도? 아니면 아주 길게는 4,000자, 막 6,000자 이렇게 써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단순히 JLPT나 이재유 일본어를 잘 해냈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글을 써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면은 대학이 좋다고 생각하는 테마로 이어서 논리적인 글을 써내는 연습을 소논문 클래스에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원 소논문 클래스가 애초에 평소 논술고사를 준비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도 지금까지 배운 일본어 실력 최대한 활용하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글 쓸 수 있게끔 면밀하게 이제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첨상에 대해서 피드백도 굉장히 상세하게 제공되는 편이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 약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도 굉장히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몇 개월만 제대로 훈련하면 웬만큼 글을 안 써본 학생들이라고 해도 좋은 글들을 재빠르게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아니면 나는 글을 잘 못 쓰는 편인데 라고 해서 소논문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결국 입시에서는 머리가 좋고 나쁘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재능이 없는데 극복을 못하는 부분을 주문하진 않아요. 결국 모두가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논문 나와 있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논문이라는 게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내가 쓴 글을 내가 읽고 스스로 문제를 캐치해서 고친다. 이게 가능했으면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문과에서 본고사가 들어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독학으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소논문 고사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규시대나 히토츠바시 대학 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학이 자체적으로 일본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내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JLPT랑은 문제의 결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별로 학원에서 본고사반을 개설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진행해야만 고득점을 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지망 이유서까지 포함해서 본고사 가지수가 좀 많아서 부담으로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평가하는 영역이 많다? 이거는 곧 역전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쌤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과는 눈 앞에 있는 것만 잘 이해하면 중간은 가고 문과는 그냥 무조건 옆에 있는 새끼들보다 잘하면 된다. 이 느낌이 겁나 잘 와닿는 게 문과 본고사니까 이 모든 부분을 성실껏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력주의 중시의 이과인 만큼 이과 본고사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 대학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과는 솔직히 술을 먹고 이재율을 풀어도 본고사 하나 오지게 잘 보면 대부분 뽑힐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율 득점으로는 이제 대학 입장에서 학생 능력치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과 본고사는 되게 수학을 포함해서 전공에 따라서 이과 과목, 뭐 예를 들어 화학, 생물, 물리 있잖아요. 그 안에서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실시합니다. 이건 개인이 뭐 기출문제를 입수해서 아니면 뭐 관련 교재를 입수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죠. 뭐 아카옹이라고 해서 뭐 대학 기출문제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거를 뭐 입수한다 쳐도 이게 풀이를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혼자 뚫어져라 본다고 내가 이거 뭐 푸는 방법이 딱 보인다는지 잘해지고 이런 건 좀 아니죠. 그리고 일부 기출문제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답조차 없어요. 이건 학원쌤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성공했다고 해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내가 풀이 과정을 올바르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답만 쓰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과의 경우에는 풀이 과정도 다 일본어로 써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이과조차도 이과 소논문이라고 해서 소논문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가끔씩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과인데 글까지 잘 써야 돼. 그래서 이과에서는 더더욱 본고사 준비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이과로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입시 요강석 시험 내용에 구두시문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곧 구두로 면접 자리에서 문제 풀이를 요구받는 시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수학 과목 같이 이제 이과 공부에 필요한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으로 어떤 내용을 묻는지 학교별 모집 요약에 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만약 수험 과목의 언급이 딱히 없다고 하면은 전공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과목으로 이해하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제 1차원적으로 공식만 공부하거나 아니면 풀이 방법만 암기한 학생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학원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끝나고 막 2개월 정도 시간 있는데 그것만 잘 준비하고서도 구두시면 잘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과는 이재율을 잘 보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재율을 준비하면서도 그 나중에 본고사 과정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튼 구두시문은 크게 개념을 묻는 경우랑 문제풀이를 묻는 경우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개념 질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입부에서 잘 등장하는 편이에요. 이제 수학을 포함해서 물, 화, 생 각 이과 과목에서 다루는 대상의 이제 정의라든지 아니면 공식 유도 과정 같은 내용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념을 질문한 다음에 이어지는 패턴이 많은데 문제를 먼저 질문하고 그 개념이랑 연관시켜서 설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좀 정확하게 풀어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적절한 일본어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관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온 수험생들에게는 꼭 본고사, 구두신문 반에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 비해서도 운빨이 안 먹히고 실력주의가 좀 중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구두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능숙하게 설명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교수진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어로 어떤 풀이 과정을 전개해 나갈지 전문적인 본고사 쌤들에게 지도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풀이 습관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지 이런 디테일까지 본고사 선생님들이 이제 피드백을 안 해주면은 독학으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그냥 전문적으로 본고사 대책이 가능한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대충 본고사가 뭐 하는 놈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대충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제 본고사는 진짜 대충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복병 같은 거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역전의 발판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본고사는 대학이 실시하는 자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더 입맛에 맞춰서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들이 본고사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망했고 영어 성적은
구제국대 지원자들 평균 점수대를 고려해도 애매한 성적인데도 면접에서 교수님들 감동시켜가지고 붙었다니까요? 그럼 이제 일본 입시가 운빨 잠만 게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일본 입시에서 대학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만 뽑는 학부도 2곳이나 있었는데 이제 다 한 30명 정도 떨어뜨리고 싹 다 합격했어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우 역시 중요한 건 맞는데, 입시에서는 합격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방심하지 않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재우라는 한 산을 넘었으니까 이제 합격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각 대학별로 개설되어 있는 대형 학원 본고사반에서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동지 여러분 모두 본고사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번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